안녕하십니까. 세부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암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차원에서도 오목블록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패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너, 그라디안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3차원으로 이제 오목블록이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는 이제 빛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태양의 위에서 오니까 이제 위쪽이 밝은 거고, 이건 명암이 확실하게 나타난 거고,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굉장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어쨌든 이 밝고 어두운 부분에 따라서 빛이 어디서 오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명암이라는 거는 이제 이진 흑백 이미지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즉 어떤 그러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이진화를 시키면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제 나타나니까, 밝은 부분은 이제 햇빛이 오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은 이제 가려지는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물체의 표면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치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치를 정할 때 이러한 이미지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이미지의 화소들이 가지고 있는 레벨들, 즉 0에서 255까지의 레벨들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구한 다음에 이 높이가 여기서는 뭐 한 60 정도 되겠죠. 60 정도 되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화소의 개수입니다. 여기 개수.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들이 이런 식으로 쭉 분포가 되고 있을 때 어느 역치, 즉 120이면 120, 150이면 150 이렇게 정해서 그 아래는 까만색으로 하고 그 위는 이제 하얀색으로 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진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스레시홀드, 즉 역치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치를 이제 아래쪽에 정하다 보면 이제 허옇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위쪽에다 정하다 보면 이제 거의 새까맣게 이런 식으로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진화를 한다면 요건 적당하고 요건 적당하지 않고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벌써 우리가 뇌 속에서 이미 그거를 적정도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는 이거를 이진화를 시켜줘야지만 얘가 이제 적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중간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팍 피크가 나오고 왼쪽 하나가 피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중간 정도 레벨 골짜기가 있으면, 그걸로 여기 중간을 이렇게 계곡에 딱 잡으면 좀 대체적으로 이제 이진화가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 두 개의 레벨로 딱 나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적인 값을 갖는 역치로 나누는 방법은 실제로는 좀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부에서의 이진화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세부에서는 면 세그먼트별로 인접한 다른 세그먼트들과의 밝기차로 명암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세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하얀색 면이 이게 그러니까 밝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둡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즉 흑이냐 백이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인접한 세그먼트들, 여기서 인접한 세그먼트는 A하고 B가 있고, 또 중간 가운데 이제 섬처럼 되어 있는 C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면 세그먼트의 흑백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 명암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레벨, 즉 자기 자신의 레벨에서 A, B, C의 평균 레벨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꼭 무슨 원리하고 똑같냐 하면은, 갱글리언에서 픽셀 단위로 이 온하고 오프를 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죠. 이거를 점에서 구하던 거를 면으로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틀리지가 않는 어떤 그러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절대적인 역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우리 내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값을 쓰질 않아요. 항상 보면은 상대적인 값을 씁니다. 길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명암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같은 물체라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죠. 돌아가는 회전에 따라서 달라지죠.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고려하려면 모든 거가 상대적인 값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의 이제 프로세싱 근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는 주변이 이제 이게 하나의 섬인데 주변에 둘러싸여 있죠. D라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 X에다가 D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둡게 보이느냐, 밝게 보이느냐 하는 어떤 그런 면인데 여기서는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여기 가운데 있는 섬처럼 보이는 게 어둡게 누구는 이제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 이거 좀 어둡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이런 데보다는 좀 밝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판단 기준은 이게 주변보다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 정도 그레이 레벨에서 또 이게 아주 밝게 이 주변이 하얀색이 되려면 이게 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이건 또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런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운데 하얀색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흑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으로 둘러싸인 E하고 F 두 개의 세그먼트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평균 내면 당연히 이거보다 어둡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보면은 여기는 당연히 밝게 보여요. 이게 왜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밝은 거냐라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비해서 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벨의 항등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의 항등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똑같이 밝고 어두운 거가 이제 주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제 약간 이제 항등성하고는 좀 반대되는 약간 좀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등성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항등성이 있는 거고, 하나는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영역으로 가도 어느 정도 밝은 상태를 항등성을 유지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간은 항등성은 시간하고 쭉 관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레벨 차이에서 순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진 이미지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특징 영역 추출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념도인데, 이제 엠셀에서 이제 블러링을 쫙 시킨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만들죠.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흑백 영역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흑백 영역을 결정을 해서 이게 단순하게 전 시간에는 이제 오버 시간의 명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 시간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가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게 하는 기준이 결국은 흑백 명암이 이제 좀 드러나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로우 레벨에서의 이제 RF들을 전부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깨끗한 이미지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암 추출의 예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추출 과정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이제 흑백 이미지가 이쪽을 이제 에즈를 구해요. 에즈를 구해서
세그먼트의 이제 평균 레벨들을 여기까지는 이제 전해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별로 상대적으로인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주위에보다 브라이트한 영역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주변 영역보다 다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멀티 레벨을 다시 이렇게 이진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레벨을 만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빨갛고 파란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에이지들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간략화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에이지에 대해서 이제 공료를 구합니다. 이렇게 공료를 구한 다음에 이 공료를 가지고 이제 명암 에이지들의 C8R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진 이미지에서 어떤 그 스케일별로의 명암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케일이 높은 상태죠.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이제 나눠진 경우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간략화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뭉텅뭉텅 이제 나눠지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 같은 영역에서 스케일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디테일들, 즉 명암의 디테일들이 살아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여기서 짝대기 같은 이제 명암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된 그런 명암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명암들은 이거를 먼저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살펴나가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별의 이제 명암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명암 추출의 예의 두 번째인데, 이게 방 같은 어떤 공간이 있는 경우죠. 그 공간이 있는 경우에 이제 에이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레벨 구하고,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제 명암을 이제 이진 이미지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 이미지를 추출하면은 대충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은 좀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이 명암에 의해서 새로운 에이지를 구하고, 이 에이지들의 공료를 구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이 RF를 적용을 시켜서 그 RF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어디죠? 여기서처럼 이제 디테일들을 살펴보려고 하위 레이어로 쭉 가다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암 추출의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스케일별로 이제 명암을 따져본 경우요. 이제 스케일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간략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명암 추출의 세 번째에서 아까 전화기 좀 어렵다는 이런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해본 건데, 여기서 이제 명암 이진 이미지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무슨 어지럽게 꼭 무슨 섬들이 막 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이는데, 바다에 이렇게 가지고는 어떤 좀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률을 구해서 간단하게 하고, 공률로 이제 C8R의 유사도만 계산해서 오목볼록만 따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체들을 어느 부분 쪽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나가면은 이제 하이어라키컬하게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티 레벨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파라메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다 1000억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화기 이미지에서 이제 스케일별 명암을 보시면 추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44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적으로도 명암에 따라서 오목볼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빛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명암은 이진 이미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이진화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단수나 역치를 쓰는 방법은 이제 역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 세부에서는 갱글리온 셀에서의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이진화를 하는데, 즉 상대적인 이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의 면에 대해서 그 자신의 레벨과 주변 레벨, 즉 인접한 주변 레벨들과의 레벨을 비교해서 명암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은 해상도의 M셀에서 사케드할 영역을 결정한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P셀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싹헤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명암이죠. 그래서 이제 명암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명암 이미지에 대해서 RF를 쭉 적용을 시켜가면서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위치시키고 하위 레벨로 내려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대충 이제 플로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점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RFA 디테일들에 대한 어떤 C8의 조합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해지고 어떤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해서 벡터 퀀타이즈를 하면은 어떤 식의 루트를 타고 그게 이제 인식 루트죠. 인식 루트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